요즘 미용실 가는 게 가격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한때 5,000원이면 끝나던 커트가 어느새 2만 원에서 3만 원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렇게 가격이 4배, 5배 뛰는 동안 정작 미용실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안 망한다던 그 흔한 미용실이 말이죠. 가격은 오르는데 가게는 망한다.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머리 자르며 느낀 그 찜찜함의 정체를 숫자가 모두 말해줄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를 당연하게 믿어왔습니다. 미용실은 절대 안 망한다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머리는 계속 자랍니다. 한 달이면 또 잘라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한 손님이 끊길 수가 없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차립니다. 숫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미용실은 약 11만 개입니다. 편의점 5만 5천 개의 2배입니다. 편의점 하나 지날 때 미용실은 둘을 지납니다. 골목마다, 상가마다 하나씩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많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단단했습니다. 미용실 1년 생존율은 91.1%입니다. 창업이 몰리는 100대 생활업종 가운데 생존율 1위입니다. 3년을 봐도 73.4%가 살아남습니다. 이것도 1위입니다. 열의 9이 첫 해를 넘기고 셋 중 둘이 3년을 버팁니다. 식당도 카페도 이만큼 단단하지 못합니다. 우후죽순 생겼다 말없이 사라지는 다른 장사와는 달랐습니다. 가장 무너지지 않는 업종, 그게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심했습니다. 좀 비싸도 어차피 버틸 거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단단한 업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문을 닫은 미용실이 13,280곳입니다. 2022년 11,503곳, 2023년 12,646곳, 그리고 2024년 13,280곳.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더 많이 문을 닫습니다. 한 해 13,000곳이면 하루로 따져도 수십 곳씩 불이 꺼지는 셈입니다. 문을 연 지 1년도 못 버틴 곳도 늘고 있습니다. 2022년 575곳에서 2024년 671곳. 막 시작한 가게들이 첫 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부푼 꿈으로 인테리어하고 의자 드리고 간판 달았던 가게들입니다. 그게 채 1년을 못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계속 자라는데 손님은 끊기지 않는데 가게가 사라집니다. 가장 안전하다던 업종이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용실은 너무 많습니다. 인구 1만 명당 약 21개. OECD 주요국 평균인 1.8개와 비교하면 무려 10배입니다. 한 동네 안에서도 수십 곳이 손님 한 명을 두고 경쟁합니다. 이 정도로 빽빽하게 깔려 있으니 다들 생각했습니다. 비싸도 과해도 어떻게든 버틸 거라고요. 망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손님은 그대로인데 가게가 무너집니다. 가격은 4배, 5배 올랐는데 정작 가게는 망합니다.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근열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때 커트는 5,000원이었습니다. 파마는 1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동네 미용실 문턱은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8월 전국 성인 여성 커트 평균이 19,558원입니다. 거의 2만 원입니다. 5,000원짜리가 4배가 됐습니다. 머리 한 번 자르는데 점심값 2끼가 듭니다. 올라도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 5년 전엔 15,789원이었습니다. 그 사이 약 24%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2배입니다. 머리값이 물가보다 2배 빨리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비싸졌다고 느낀 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동네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인천은 평균 25,000원입니다. 전북은 15,200원입니다. 같은 커트인데 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가위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 밥값 한 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쯤 되면 가격의 기준이 있긴 한 건지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진짜 분노는 가격표가 아닙니다. 영수증입니다. 한 손님은 6만원짜리 시술을 예약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18만원짜리를 계속 권합니다. 거절해도 또 권합니다. 예약가의 3배입니다. 결국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또 다른 손님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추가 요금을 들었습니다. 그 금액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길어서 더 받는다는 말, 거울 앞에 앉은 채로는 따지기 어렵습니다.
가운을 두른 손님은 약자입니다. 동의한 적도 없는 항목이 영수증에 덕지덕지 붙기도 합니다. 가격표엔 3만 원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엔 5만 원이 찍혀 나옵니다. 분명 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땐 다른 숫자입니다. 들어갈 때 가격과 나올 때 가격이 다른 가게, 이런 곳이 또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가격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5개 가격 표시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을 밖에 붙이라는 제도입니다. 손님이 미리 보고 들어가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신고하지 않으면 단속이 안 됩니다. 붙이지 않아도, 다르게 붙여도 그냥 넘어갑니다.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됐습니다. 결국 손님만 어둠 속에서 계산서를 받습니다. 뒤늦게 제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손을 댑니다. 세금과 재료비까지 다 포함한 최종 가격을 미리 붙이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입니다. 표시가와 실제 금액이 다르면 미리 알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야 손님 편에 서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럼 원장이 폭리를 취하는 걸까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이 오르면 손님이 줄어듭니다. 손님이 줄면 매출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면 버티려고 또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손님은 더 떨어져 나갑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빠져나갈수록 더 빨려 들어가는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원장도 알면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님을 쫓아낸 건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싼 돈을 냈으면 적어도 만족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토로하는 분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싼데 실력은 의심된다는 겁니다. 큰맘만 먹고 2만 원, 3만 원을 냅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앉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원하던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돈은 2배, 3배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믿음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간극이 분노가 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전혀 다른 머리로 나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가위는 다 지나간 뒤입니다. 돈을 더 냈는데 만족은 더 떨어집니다. 가격과 실력이 따로 노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얹힙니다. 바로 예약제입니다. 요즘은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예약하셨어요? 라는 말부터 듣습니다. 매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약을 하라고 합니다. 예약 없이 들어가면 몰상식한 손님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남성 손님이 등을 돌립니다. 남자 커트는 5분이면 끝납니다. 지나가다 생각나서 들르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예약을 해야 합니다. 5분 자르겠다고 며칠 전부터 시간을 잡습니다. 그럴 바엔 안 가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용실이 야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업주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미용업계 예약부도, 그러니까 노쇼율이 하루 평균 19.2%입니다. 예약 손님 5명 중 1명이 말없이 안 옵니다. 그 빈자리는 그대로 손실입니다. 매장 한 곳이 하루에 날리는 돈이 약 16만 2천 원입니다. 한 달이면 수백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1인 미용실들이 예약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쇼를 막을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머리 한 번 자르는데 무슨 예약금이냐는 겁니다. 또 예약 강요라는 불만이 터집니다. 노쇼에 시달리는 업주와 예약 강요에 지친 손님, 두 분노가 같은 자리에서 부딪힙니다. 한쪽은 빈 의자를 보며 손해를 셉니다. 다른 한쪽은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뢰만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 실망한 손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히 결심합니다. 차라리 내가 자르고 말지. 처음엔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비싸도 어쩔 수 없으니 가던 곳. 그런데 손님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꼭 미용실에서 해야 하나? 답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새치 영색을 떠올려 보십시오. 흰머리 몇 가닥 가리겠다고 미용실에 가면 4만 원, 5만 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30분 5천 원이면 끝납니다. 거의 10배 차이입니다. 한번 이 계산을 해본 사람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5만 원 내고 새치 염색하지 마세요. 집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서 입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이소가 봉 고데기와 브러쉬 고데기를 내놨습니다. 가격은 각각 5,000원, 미용실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도구였습니다. 결과는 품절 대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5,000원짜리 고데기를 집어갔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같은 시기 다이소 미용가의 매출은 1년 전보다 6% 늘었습니다. 영생약은 20% 뛰었습니다. 가위와 영생약이 동시에 팔린다는 건 사람들이 자르고 물들이는 일을 직접 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유튜브를 켜면 더 분명합니다. 셀프 커트 영상, 셀프 영생 영상이 수백만 조회를 기록합니다. 한때 미용실의 비밀이던 기술이 이제는 누구나 공짜로 배우는 정보가 됐습니다. 댓글창은 후기로 가득합니다. 처음엔 어설퍼지만 이제는 미용실에 안 간다는 사람, 아낀 돈으로 외식 한 번 더 했다는 사람, 미용실에 내던 돈이 화면 속 설명 하나로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검색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비싼 값에 한 방 먹었던 소비자가 드디어 반격에 성공한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미용실의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이걸 잠깐 유행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집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기계,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보십시오. 2018년 5천억 원이던 시장이 2022년에는 1조 6천억 원이 됐습니다. 단 4년 만에 3배가 넘게 커진 겁니다. 한번 반짝하고 꺼지는 유행은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대기업도 이 흐름을 읽었습니다. 올리브영은 아예 셀프 뷰티라는 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큰 회사는 손님이 잠깐 몰리는 곳에 코너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래갈 시장에만 자리를 깝니다. 그 큰 회사가 자리를 깔았다는 건 셀프 미용이 공식적인 시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동네 미용실의 손님이 이제 대기업이 노리는 고객이 된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손님은 미용실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미용실 밖에서 머리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버린 겁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화가 나서 떠난 손님은 화가 풀리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더 싸고 편한 방법을 알아버린 손님은 다릅니다. 굳이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미용실 문을 나선 발걸음은 종처럼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위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진짜 충격은 미용실 안에 있습니다. 가격은 4배, 5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건 미용실입니다.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가 나옵니다. 미용실 원장의 한 달 영업이익 300만 원도 못 버는 곳이 67.7%입니다. 10곳 중 7곳이 그렇습니다. 혼자 운영하는 1인 샵은 69.9%까지 올라갑니다. 전국 미용실의 67%는 연매출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한 달로 나누면 400만 원 남집. 가게 임대료 내고 재료 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비싼데 남는 게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은 어디론가 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감겨주는 스텝. 이분들 시급이 최저임금의 72%입니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미용실이 94%였습니다. 10곳 중 9곳이 위반입니다. 그러니 누가 스텝을 하려 하겠습니까? 사람이 안 옵니다. 원장은 결국 혼자 일합니다. 1인 샵이 늘어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디자이너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직원이 아닙니다. 동업이라는 이름의 프리랜서입니다. 자기가 번 매출의 절반을 가게에 냅니다. 4대 보험은 없습니다. 손목이 나가고 관절이 망가집니다. 그렇게 일하다 결국 떠납니다. 원장도, 디자이너도, 손님도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아무도 웃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는 시장에 충격적인 손님이 찾아옵니다. 2025년 9월 미국 자본이 한국 미용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블랙스톤, 세계 최대급 사모펀드입니다. 주노 헤어의 지분 70% 이상을 인수했습니다. 회사 가치는 8천억으로 매겨졌습니다. 미용실 업체가 글로벌 자본에 팔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은 정체가 드러납니다. 블랙스톤은 왜 주노 헤어를 샀을까요?
머리를 잘 잘라서가 아닙니다. 준호 헤어는 매장이 180개입니다. 자본은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삽니다. 매뉴얼, 간판, 프랜차이즈. 찍어내면 똑같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동네 1인 샵에는 절대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한쪽엔 예약이 꽉 찬 프리미엄 살롱, 다른 쪽엔 10,000원짜리 저가 체인. 자본은 이 두 곳으로만 몰립니다. 그럼 그 사이는요? 2, 3만 원 받던 동네 미용실, 바로 거기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위가 살고 아래가 살고 중간이 죽습니다. 이걸 K자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위로 가는 선과 아래로 가는 선, 그 사이가 텅 비어갑니다. 미용실은 그 교과서입니다. 가장 선명한 첫 장면입니다. 동네 미용실은 그냥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만 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 얼굴을 기억해주던 곳, 안부를 묻던 동네 사랑방이었습니다. 그 사랑방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용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간이 무너지는 K자, 그 한가운데 동네 미용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동네 미용실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가게 하나가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아보던 사람이 한 명 사라지는 겁니다. 내 머릿결을 기억하고 몇 달 만에 와도 안부를 묻던 사람, 10년을 다닌 단골집, 그 자리가 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미용실만의 이야기일까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4년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100만 8천여 명.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100만을 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인구가 약 65만 명입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한 해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창업한 가게와 비교하면 더 선명합니다. 폐업률은 2020년 60.6%였습니다. 2024년에는 85.2%까지 올랐습니다. 10곳이 문을 열 때 8곳 넘게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이건 미용실에만 닥친 일이 아닙니다. 소매업 폐업률이 16.78%, 음식점이 15.82%, 동네 슈퍼, 자주 가던 식당, 우리가 매일 들르는 가게들입니다. 그 가게들이 같은 속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무거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점점 나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60세 이상 개인 사업자 비중은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로 늘었습니다. 이제 폐업은 한 사람의 노후가 통째로 무너지는 일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잠깐의 경기 부진이 아니라고,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전환기라고. 인구가 줄고 소비가 바뀌고 모든 게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흐름, 그 큰 물결이 미용실에서 가장 먼저 보였을 뿐입니다. 중간이 사라진다는 신호, 그건 미용실에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직업에도, 내 동네에도, 내 노후에도 닿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머리 자르러 갈 때 가격표 앞에서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가게 하나가 버티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라는 걸.